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양궁 리커브 종목에서 한국 남자 단체팀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혼성 단체에서는 은메달, 여자 단체에서는 동메달이 나왔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자리가 1년 9개월째 비어있지만 정부 부처 개편으로 총장 선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5.18 행방불명자 가운데 생존이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보훈 자격 박탈과 보상금 환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수산단 기업들 간의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단기간에 결론 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자리가 1년 9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는 가시적인 연구 성과를 내는 등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정부 부처가 개편되면서 총장 선임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에 새 건물들이 속속 들어섰습니다. 앞서 행정강의동 2개 건물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된 이후 올해 기숙사 등 주거시설도 생겼습니다. 2년여 뒤면 연구동과 도서관 등 계획한 건물 모두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수는 목표치의 절반에 넘긴 수준이지만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등 연구 성과 약 800건과 연구과제 2,700억 원 수주 등 실적도 꾸준합니다. 문제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총장 자리가 비어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이후 직무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장직을 공개 모집했고 후보자 3명이 선발된 상태입니다. 에너지공대는 앞으로 이사회에서 후보자 3명 중 1명을 총장 후보로 의결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이 나면 제2대 총장 선임이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총장 선임 안건이 올라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환경부의 기후에너지부가 통합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빠르면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처 구성이 끝나면 본격적인 총장 후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와 에너지를 융합할 수 있는 최고의 적격인 그런 총장님을 모셔야 한다는 데에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대학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총장 사퇴를 압박했고 결국 초대 총장이 자진 사임한 지 1년 9개월째입니다. 당시 개교 초기 행정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사안으로 총장 사퇴까지 요구한다며 문재인 정부 지우기용 정치 공작이라는 비판을 일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분야 3개 대학을 목표로 학생과 교수진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지만 초기부터 큰 난관에 봉착해온 한국에너지공대. 지역 발전과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위해서라도 에너지공대에 대한 새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확연히 선선해졌는데요. 아직 낮 동안에는 여름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광주의 출근길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3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변화하는 환절기인 만큼 기온 체크 꼼꼼히 하시고요. 옷차림에도 신경 더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습도가 높은 가운데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안개가 짙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 저녁까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가량의 강수가 예보돼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양궁 리커브 종목에서 한국 남자 단체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혼성 단체와 여자 단체 경기에선 금메달은 놓쳤지만 시민들은 선수들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커브 한국 대표팀 김재덕 선수의 화살이 관역 정중앙에 꽂힙니다. 10점, 10점. 세계 랭킹 1위인 미국의 브레이디 앨리슨이 버티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1세트를 56대 55로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2세트에서도 이우석 선수와 김우진 선수가 10점을 연달아 꽂으며 57대 55로 세트 스코어 2점을 챙겼습니다. 마지막 세트에선 미국 선수들이 연이어 10점을 쏘며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한국 선수들은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주며 60점 만점에 한 점이 부족한 59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남자 단체팀은 세계 선수권 대회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2025년 광주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한 만큼 우리가 단체전에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했었는데요. 그 결과를 이제 얻은 것 같아서 매우 기분 좋고요. 하지만 뭐 선수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만이 끝이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목표들이 남아있으니까. 광주의 딸 안상과 올림픽 3관왕 김우진 선수가 한 팀이 된 혼성 단체전에선 은메달을 땄습니다. 스페인 팀과 맞붙은 결승 경기에서 6대 2로 져 지난 2011년 토리노 대회부터 2023년 베를린 대회까지 이어져 오던 연속 우승은 이번 대회에서 멈추게 됐습니다. 결승전에 오르지 못한 여자 단체팀은 인도와 맞붙은 3, 4위전에서 인도팀의 세트 점수 5대 3으로 승리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응원단은 큰 박수로 선수들을 축하했습니다. 주변이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닌데 계속 집중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특히 김우진 선수는 계속 10점 쏘니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항상 중계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쏘는 모습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 들었고, 금메달 따지 못해 조금 아쉬웠지만 다른 더 큰 대회에서 더 잘할 거라고 믿고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은 남자 개인전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 5.18 민주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양궁 간판인 김우진 선수가 32강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이우석, 김재덕 선수가 16강에 진출해 개인전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행방불명자 가운데 생존자를 확인하고도 후속 조치 없이 활동을 끝내버렸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광주시가 늦게나마 보훈 자격 박탈과 보상금 환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살아있었는데도 행방불명자로 분류되어 왔던 이는 모두 3명입니다. 5.18 행불자 84명을 전수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5.18 진조위는 그러나 국가보훈부와 광주시 등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채 활동을 끝마쳤습니다. 진조위 조직 운영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고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환수와 정정 같은 조치가 지연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 이들의 보훈 자격을 박탈할지 말지 검토에 들어간 광주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3명 모두 행정소송을 통해 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5.18과 관련된 실종임이 입증돼 행불자로 인정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행정소송 등의 결과는 기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훈 자격 박탈과 보상금 회수 모두 광주시가 임의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는 그 결과도 전달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의 원본을 전달받지 못해서 이번처럼 5.18 행불자로 분류됐다가 생존이 확인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던 7살 A씨는 1980년 5월 19일 옛 전남도청 앞을 지나다 시위대에 밀려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이후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고아원 등을 전전하며 지냈고 그 사이 A씨 가족은 행불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과 위로금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다 실종 17년 만인 1997년 마침내 가족을 찾았습니다. 당시 광주시는 행불자의 생존이 확인된 만큼 보상금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방불명됐던 17년 동안 당사자와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려하면 전액 환수는 가혹한 처분이라며 일부 환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광주시는 다만 해당 사안의 사회적 반향을 고려해 전문가, 법률가 등과 논의해 신중하되 빠르게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최근 자신의 3선 반대 문자가 대량 발송된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임 구청장 측은 어제 광주경찰청에 지난 5일 광주 전역에 발송된 동구청장 3선 도전 반대 문자의 발송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발송자를 추적하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임 구청장의 낙선 등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목적의 문자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경찰청은 어제 전남 도립대 모 학과에 수사관을 보내 사기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과 관계자는 자격이 없는 강사에게 강의를 맡기고 강의료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학과가 정원 미달을 막기 위해 허위로 학생을 유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청년 인구 유출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의 공통된 고민인데요.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영호남 상생협력 화학대축전에서 소멸 지역 청년들이 화합하고 상생하며 지역의 미래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호남 지역 청년 기업인들과 지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멸 지역의 청년들이 마주한 고민을 나누며 정책 보완점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가야 됩니다. 인재를 더 채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지역 내에서 성장 동력을 잃고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수한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로의 장점을 뽐내보기도 합니다. 문화 복귀 카드를 만들어서 19세부터 28세까지 10년간 25만 원을 매년 줍니다. 이웃 사촌 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젊은이들을 모이게 해서 젊은이들이 하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다시 전남을 찾아온 제4회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영호남 상생협력과 화합을 위해 해마다 양지역을 오가며 열리는 행사인데 올해는 목포에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올해 핵심 키워드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영호남 청년기업 홍보관 등 부대 행사로도 다양한 인재 교류 회장이 펼쳐지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작가가 여기 남아서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 관여하면서 만드는 게 상생의 전시물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낙서를 하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제가 미디어를 덧입혀서 같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동서미래를 찾기 위한 전문가 포럼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새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균형 발전 전략을 뛰어넘은 5극끼리의 초강력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자원들이 한 곳에 응집되고 그 자원들이 분산되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공동의 아이템을 가지고 확산되는 그런 산업적인 전략들을 꾸려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청년 작가들의 AI 아트 전시관과 청년 버스킹 등 예술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응원하는 다양한 상생 기획들은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은욱은 상임고문이 당내 성비위 사건을 계기로 탈당했습니다. 은 전 상임고문은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을 떠난다, 상임고문직도 사퇴했다며 이제 당 밖에서 응원하거나 비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비위 사건 피해자와 대리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멈추라고 호소하며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한 철저하고 근원적인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에 입학한 뒤 중도에 자퇴한 학생이 지난 5년 동안 4,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남대에 입학한 뒤 자퇴한 학생은 4,681명으로 한 해 평균 900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전국 9개 거점 국립대학교 가운데 경북대와 강원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는데 서울 등 수도권 대학으로의 반수나 편입, 지역 일자리 부족, 실험 실습 인프라 격차 등이 학생들이 이탈하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강릉 시민들의 어려움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물이 끊긴 농업인의 경우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사실상 단수가 시작돼 시민들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맘때쯤 초록빛으로 자랐어야 할 대파밭에 온통 누렇게 마르고 죽은 대파만 가득합니다. 인근 배추밭도 채 여물지도 않은 배추가 누렇게 타들어가 뭉개져 있습니다. 오봉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이 주 목적인데 가뭄이 발생하자 제일 먼저 농업용수가 제한됐고 그마저도 완전히 끊어진 지 20일가량 지났습니다. 이제는 비가 와도 농작물을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농업인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실상 한 해 농사를 포기하면서 물을 양보했지만 정확한 피해 조사도 지원 대책도 하나 없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생활용수와 식수를 위해서 농업용수를 포기한다 했으니 농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 대책을 세워달라. 시민들의 당혹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대규모 공동주택 110여 곳에 저수조 공급 밸브를 잠그면서 사실상 단수가 시작된 겁니다. 단지별 물 공급일을 일방적으로 정해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하자 궁여지책으로 시간제 급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일 때 계량기 5만 3천여 세대에 단수를 시행한다는 강릉시 발표만 들었던 주민들은 정확한 정보가 없어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매일 이렇게 시 물이 얼만큼 남았는지 네, 그리고 모든 여기 시민들이 다 좀 어딜 가서든 뭐 어딜 보든 알 수 있게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단수가 또 되면은 또 어르신들, 아기가 있는 집들은 굉장히 좀 난감해요. 대학의 사정도 어렵습니다. 지하수 사용 비중이 높은 가톨릭 관동대와 달리 강릉 원주대는 강릉시가 운반급수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급한 대로 인근 지자체에 직접 연락해 물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끝내 자구책을 찾지 못하면 단수가 예상되는 시점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학생들이 떠나면 대학 주변 상권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문제는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데 대시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가뭄 재난 사태인 만큼 무엇보다 세심한 브리핑,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 재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강구하고 살아갈 방법을 생각할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에서 함께 견디고 있는 시민들의 희생에 대해 행정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불법 체류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했던 농가들이 뒤늦게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퇴직금 청구서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편법인 줄 알지만 사정을 봐준 선의가 화근이 됐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이를 이용하려는 브로커들까지 활개를 치면서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창익 기자입니다. 토마토 농사를 하는 강모 씨는 3년 전 함께 일했던 외국인 근로자 부부로부터 최근 퇴직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13개월을 일한 부부는 못 받은 퇴직금이라며 600만 원이 넘는 돈을 브로커를 통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입니다. 강 씨는 마치 자신이 퇴직금을 떼어먹은 사람 취급받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고 다 하고 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퇴직금을 합시고 청구를 해서 받아가니까 이중으로 돈을 물어준 꼴 아닙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소가리하고. 주변 마을에서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황모 씨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멀리서 일하러 온 게 안타까워 이것저것 챙겨줬지만 돌아온 건 온갖 수당 청구서였습니다. 그때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뭐 추가로 일한 것도 있다, 주말에 일한 것도 있다, 야근한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1,000만 원이요. 현행법은 고용 허가제 인력이든 불법 체류자든 1년 이상 일을 시키면 한 달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 농가 역시 이를 지키려 하지만 불법 체류 신분인 경우 단속에 걸릴 것에 대비해 퇴직금을 미리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농장주는 월급의 10% 정도를 더 얻는 금액으로 계약하는데 법률상 이것이 퇴직금을 미리서 지급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출국을 앞둔 불법 체류자들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대신 퇴직금을 받아주겠다며 농가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수수료를 챙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인원은 몇 년 새 급증했지만 원예나 축산 분야의 상시 노동 인력인 고용 허가제 인원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면서 농촌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임금을 지급한 다음에 이를 농민들에게 저리로 또는 무상으로 천천히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농촌 인력 수급 정책이 시행된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를 더 꼼꼼히 손질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기후 변화로 고소온이나 적조 같은 자연재난이 양식 어가엔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1년에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데다 긴급 방류 등 후속 조치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군의 한 양식장. 적조주의보가 내려지기도 전인 지난달 26일부터 0.5헥타르 양식장의 감성돔이 전멸했습니다. 15만 마리 폐사, 5억여 원의 피해는 어업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양식장 피해가 잦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의보나 경보가 안 떨어졌는데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자체를 거부할 어떤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하동효 씨가 지난해 저소온 특약을 포함해 실제 부담한 보험료는 7천여만 원. 1년 뒤 사라지는 소멸성인 만큼 어업인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부담하기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어업인들은 이 특약보험에 사실 가입을 많이 꺼리는 그런 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정책 보험이지만 0.5헥타르 규모 양식장의 경우 어민 자부담 보험료는 2천만 원대. 고소온이나 저소온 피해까지 보상받으려면 보험료는 3배 이상 띱니다. 이러다 보니 경남 양식어가의 보험 주계약 가입률은 40.7%, 특약 포함은 31.4%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조금 부담을 덜 가지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했거든요. 건의를 했지만 정확한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어가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긴급 방류에 따른 지원이 대표적인데 실제 피해엔 턱없이 못 미칩니다. 5천만 원 갖고는 복구가 안 되니까 치어를 사갖고 넣겠다 이렇게 해도 치어값만 1억이 넘어가는데 이마저도 주의보가 내려져야만 가능하고 질병검사 등의 조치도 마쳐야 합니다. 이름만 긴급 방류일 뿐 절차를 기다리다 폐사로 이어지기 일쑤입니다. 적조가 떴는데 제가 오늘 급하게 긴급 방류 신청하려면 내일 바로 방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피해가 난다는 거죠. 기후변화로 적조나 고수온, 저수온 등 자연재난이 일상화된 만큼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손식입니다. 광주시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신임 대표이사로 신현구 전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신현구 대표의 임기는 2027년 9월 4일까지 2년간이지만 광주시 조례에 따라 현 광주시장과 임기를 함께합니다. 신 대표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노사 상생문화 실현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재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02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기념해 삶과 죽음을 사색하는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이수경, 박찬경, 김주연 작가는 죽음과 상실의 경험을 공유하며 존재의 지속성을 찾는 예술적 재래의식을 회화와 설치, 영상작품으로 시각화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번 전시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모든 존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성찰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확연히 날이 선선해졌는데요. 아직 낮 동안에는 여름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출근길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선선합니다만 한낮 기온은 무려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평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맑고 쾌청한 하늘은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는데요. 습도가 높은 가운데 이른 출근길 무렵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내일부터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모레 저녁까지 광주와 전남에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는 낮 기온 높게 치솟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현재 해남의 기온은 20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낮 기온은 다시 일시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